네, 대리인 비용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영어 지문 구문에서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애매하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문장에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세상 혼자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분업이 나타났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분업이라고 하는 게 원시 시대 이후 인류의 발전사는 분업의 약자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분업이 있고 나서부터 인류가 제대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분업이 가장 진화된 형태는 아마 주식회사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식회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단순히 일을 나누어서 하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명확한 예시로 소유권과 경영을 아예 분리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따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을 갖고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일은 전문 경영자에게 맡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형광 패시면서 같이 가보도록 해볼게요. 실제 운영하는 일은 전문 경영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주라는 사람은 소유권, 그리고 전문 경영자는 경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갖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법적으로는 주주와 경영자는 엄연히 다른 독립적인 주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의 회사가 주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일단은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주주는 주인이고 경영자는 어디까지나 주인의 이익에 봉사하는 대리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주식이 잘게 나누어지면서 주인과 대리인의 힘의 관계가 애매해지거나 뒤바뀌는 사례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데, 당연히 힘은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쵸? 주주가 원래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가 커지고 주식이 이제 잘게 나누어지면서 이게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렇게 되면서 힘의 관계가 주주보다는 이 대리인 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소유가 분산될수록 주주들의 힘은 작아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주 볼 때 10% 주주, 8% 주주, 20% 주주 이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더욱더 나눠지다 보면 1% 가진 사람도 정말 많을 거고 2%, 3% 가진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20%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주주총회를 해요. 물론 이 사람이 제일 힘이 세긴 하지만 주주총회 때 어떤 안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데 나머지 2%, 1%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결국에 이 20%의 힘을 능가할 때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 주주들의 힘은 작아지는 거예요. 대신에 이 1%랑 2%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가 많이 할까요? 그쵸? 경영자들이 많이 하겠죠. 경영자의 입김이 점점 세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 거듭되다 보면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서 완전히 밀려나고 어느덧 경영자가 회사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회사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에 주목한 미국의 경제학자 마이클 젠슨과 윌리엄 맥클린은 1976년 대리인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대리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뒤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라고 해도 적절한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단지 대리인일 뿐 경영진이 주인의 이익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진짜 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돈 빼돌리는지 없는지 견제를 하지 않으면 단지 주인이지
실제 업무는 경영인들이 하고 경영인들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주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고 경영진의 일탈을 막는 일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주는 진짜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경영에 대해서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업무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런 걸 하려고 이제 경영인들을 세워놓는 거겠죠. 근데 얘네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야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근데 얘네들이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근거로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주주들은 당연히 할 말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회사 내에 감사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진을 감시하고 사회이사 제도를 통해서 경영진을 견제하는데 돈이 듭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돈이 대리인 비용이라 나와 있죠. 여기서 사회이사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일단 이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경영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어떤 주주총회가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경영인들끼리 하는 어떤 회의가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회사의 어떤 경영인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경영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른 회사. 그럼 다른 회사의 그 경영인은 당연히 그쵸, 주주 편이겠죠. 그래서 관점을 이 사람들 이 빨간색들 사람들에서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파란 색깔 그러니까 사회에서 데리고 온 이 그 경영인은 당연히 주주 편이니까 주주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견제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권리를 좀 더 챙길 수 있도록 서로 어떤 경쟁하는, 대립하는 이 제도를 사회이사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